등기우편 봉투를 뜯는 순간 72살 이말순 씨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산세 체납 안내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안내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 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0년을 허리 휘어가며 지켜온 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명의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서명이 자신의 필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말순 씨는 올해 72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그 이름이 동네 구두 수선집 간판보다 더 오래된 것 같다고 느낄 만큼 오랜 세월을 이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긴 건 허리 휘도록 일하던 작은 구두 수선집 하나와 여기저기서 꾸어다 쓴 빚 조금 그리고 마지막 병원 침대에서 겨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말순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만, 그거 하나만 끝까지 지켜라. 사람도 돈도 다 변해도 집 한 채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선합니다. 그래서였는지 이말순 씨는 그 말 하나 붙잡고 30년 가까이를 버텼습니다. 성한데 하나 없는 허리로 구두를 깎고 밑창을 갈고 비 오는 날은 젖은 신발 맡기고 가는 사람들 것을 들여놓느라 문을 늦게 닫으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이자 얼마 남았고 다음 달까지 얼마 갚으면 조금만 더 하면 빚 끝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갚고 또 갚아서 결국 남은 건 허름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일어나 있고 겨울엔 바닥이 시렵지만 등기부등본에 또렷하게 찍힌 소유자 이말순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똑바로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자랑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말순 씨는 늘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피부치는 그래도 끝까지 내 편이다. 남의 피는 몰라도 내 피 섞인 자식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별거 아닌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허리 한번 펴려고 골목 입구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전기세, 카드 광고 전단, 택배 안내 종이 그런 것들이 뒤엉켜 있었는데 유난히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등기우편이라는 빨간 글씨로 찍힌 도장이 심장처럼 두근두근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자신한테 등기까지 보낼 일이 있나? 벌금이라도 나온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안경을 코에 겨우 걸치고 어렵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서너 장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눈에 딱 걸리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체납 안내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안내. 그 아래 굵은 글씨로 현재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니 내가 언제 누구한테 집을 넘긴다고 했나?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나? 순간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뒷덜미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말순 씨는 봉투를 그대로 들고 가방도 못 챙긴 채로 슬리퍼를 끌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놓치고 결국 택시를 잡아타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데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청 토지과 창구에 겨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보고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지금 아드님 명의로 이전 접수 들어가 있는데요? 예, 뭐라고요? 귀가 멍해져서 말이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드님 이현수 씨 맞으시죠? 여기 위임장도 있네요. 어르신 인감도장 찍혀 있고 자필 서명도 돼 있고요. 직원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말순 씨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습니다. 얼핏 보면 본인의 필체랑 비슷했습니다. 이게 내 사인이라고요? 손가락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눈을 더 가까이 대고 보았습니다. 이말순 세 글자. 자신은 이와 말 사이를 조금 벌려 쓰는 습관이 있는데 저 글씨도 그랬습니다. 본인이 쓴 건 분명 아닌데 이상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사유에 요양원 입소 예정이어서 사전 증여 및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르신이 요양원 들어가시면서 아드님께 집을 넘기신 걸로. 요양원이라니요. 나 요양원 갈 생각 없어요. 나 혼자 버스도 타고 이렇게 계단도 오르내리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요양원에 넣는데요. 이말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서둘러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이거 어르신 모르게 진행된 거면 문제가 클 수 있어요.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접수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무릎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이말순 씨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장미경이었습니다. 큰아들 현수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자기 옷은 사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사회에 나가니 세상 물정 모른다고 여기저기 치이기 바빴습니다. 직장을 몇 번이고 옮기고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도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빚만 더 안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어깨를 다독이며 동시에 이상하게 부추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장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답 안 나와요. 현수 오빠 정도 머리면 사업해도 잘할 텐데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죠 뭐. 늘 입에 발린 웃음으로 말하던 그 사람. 화장도 반들반들, 말씨도 다정다감했습니다. 어머님, 집이야 가만히 있어도 값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현수 오빠 사업 한 번만 더 제대로 살려보게 해주시면 어때요? 이번 아이템은 정말 괜찮다는데. 이말순 씨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내 나이에 빚이 무슨 빚이냐. 나는 내가 봐온 세상으로도 충분하다. 너희 둘이 악착같이 벌어서 먹고 살 생각을 해라. 그러면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그렇다니까. 요즘은 돈을 빌려서 굴려야 하는 시대예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손해야 손해. 그 말이 못마땅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큰 며느리는 경제에 밝고 똑똑하구나. 나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입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요양원 한 번은 거치시는 거라잖아요. 요즘은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자식이 늘 곁에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직 괜찮다. 내 다리로 걸어서 시장도 가고 구청도 다녀오는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왜 해?
그러면 며느리는 꼭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치매라는 게 한순간이라면서요. 나중에 정신 없으실 때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아서 집 넘기시는 것보다 미리 우리한테 맡기시는 게 100번 낫죠. 그게 어머님을 위한 길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그래도 자신을 챙겨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정말 내가 정신이 흐릿해지면 그래도 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하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말순 씨는 단지 보기 싫어서 눈을 돌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신고하실 게 있으세요? 이말순 씨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 집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다네요. 나는 요양원 갈 생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도장 찍었다고.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하게 훑어보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만약 위임장이 위조된 거면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르신 말씀대로 아드님이 관여했다면 가족 간 문제라서 수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위조가 맞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런 글씨 나는 저렇게 곱게 못 써요. 그리고 나는 내 집을 누구한테 넘겨준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말순 씨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요양원이요? 나 지금 혼자 밥도 해먹고 버스도 잘만 타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거길 보내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프린터에서 무언가를 출력해 건네줬습니다. 어르신, 이 위임장 사본이에요. 하나 갖고 계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집에 CCTV 하나 다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할 정도면 이미 한두 번 머릿속으로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다음 단계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CCTV라는 말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 모르게 자신의 집과 인생의 설계도를 다 짜놓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어르신, 젊은 경찰관이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이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한동안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남편 말대로 집만 지키고 살면 된다고 믿었는데 그 집을 노린 게 남도 아닌 내 자식네들이라니.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는데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고구마 삶았어요.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현수는 야근이라 늦는다더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마치 제 집인 양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고 그릇들을 척척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웬일이냐? 이말순 씨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셨죠? 얼굴이 조금 야위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다. 오늘 구청 다녀오셨다면서요? 그 말에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현수 오빠가 전화 줬어요. 구청에서 어머님 인지검사 얘기도 하고 요양원 관련 안내도 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을 치매 의심으로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입으로는 걱정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눈빛은 너무 반짝였습니다. 이말순 씨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청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더 밀어 넣었습니다. 구청에서 뭐라고 하디? 그냥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는 안내라면서 별거 아니라 하더라. 대충 얼버무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아, 잘됐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 걱정돼서요. 어머님 앞으로 오는 우편물이랑 보험이랑 이런 거 제가 좀 대신 챙겨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 온 게 있어요. 여기 서류에 어머님 도장하고 서명만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마치 김장김치 맛 좀만 보세요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일부러 조금 까칠하게 물었습니다. 아이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편물 수령 관련 위임장이랑 은행 업무 도와드리는 동의서, 요양원 같은데 나중에 입소하실 때 가족이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서류 같은 거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서류 안에 두면 자식들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말순 씨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척 고개를 이리저리 기울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구청 직원과 경찰관 얼굴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모든 서류가 복잡하긴 하지. 근데 나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머리도 둔해서 내일 같은 내용으로 구청 사회복지사랑 같이 한번 보자.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 점일초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멸치볶음을 담던 며느리의 손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억지로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구청 사람들은 괜히 사람 겁만 주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죠. 요즘 동네에 그런 얘기도 돌아요. 어머님이 인지검사 받으러 다니신다고 치매니 뭐니 별소리 다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 옆집 김 씨가 전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순 씨, 내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데 젊은 아줌마 둘이 그러더라고. 요 앞 할머니 집 곧 요양원 가신대. 그 집? 이제 아들 명의로 넘어갈 거라던데 하면서 웃더라니까. 그땐 그냥 헛소문이라 넘겼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소문에는 언제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이말순 씨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키라던 집을 지키려니까 내가 남겨준 아들과 며느리부터 막아야 한대. 이게 맞는 거냐? 아들을 경찰에 넘길까? 며느리를 고소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내 피부친데 쟤들이 나쁜 짓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새끼고 내가 밥 먹여 키운 애들인데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이 말라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서 벤치에서 듣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화내는 쪽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모른 척 하기로, 눈을 감대 귀는 더 크게 열어두기로.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서류 같은 건 나보다 니들이 잘 아니 좀 도와줘라. 나도 언젠가는 요양원 갈지 모르지.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쵸 어머님, 이제 좀 현실을 보셔야죠. 그럼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들를게요. 서류 다 정리해와서 어머님이랑 같이 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 골목 끝에 오래된 철물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는 더 많아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또 뭘 찾으셔?
저기 CCTV 같은 거 있나요? 작은 거 2개 정도요.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다세요. 도둑도 도둑이지만 이상한 사람들 출입도 많고. 설치는 아는 사람 있어요? 글자를 잘 몰라서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설치 기사 부르면 비싸지? 그냥 동네 초등학생이라도 불러서 도와달라 해야겠어요. 결국 가게 앞을 지나던 초등학생 하나를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돈은 조금 줄 테니까 이거 좀 달아줄 수 있겠니? 아이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아빠가 예전에 카메라 설치하는 거 보여줘서요. 요즘 건 그냥 와이파이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은 집에는 작은 눈 2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대문 앞을 향해 누가 들락거리는지 찍을 수 있게, 하나는 안방 책상 위를 향해 서류를 꺼내고 도장을 찍는 손동작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게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앱 깔면 밖에서도 집안이 보여요. 그 말이 기특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그래, 고맙다.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나는 사람 얼굴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카메라를 믿고 살아야 한다니. 그날 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대문 영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작은 불빛이 마치 자신의 편이 되어준 첫 번째 목격자 같았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오늘 웬일이야? 반찬이 잔치상인데? 니들이 오늘 서류 도와준다며. 빈속에 그런 거 하면 머리 안 돌아가지. 먹을 땐 먹고 하자. 일부러 평소보다 반찬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고등어도 굽고 멸치볶음에 나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막걸리도 한 병 사다 놓고 잔을 3개 꺼냈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제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이런저런 걱정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사셔. 서류는 우리가 정리해 둘게. 옆에서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현수 오빠가 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명의로 집이랑 예금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도 복잡하고 재산세도 더 많이 나온대요. 아예 이번에 집이랑 예금 보험 이런 거를 우리 쪽으로 묶어두면 세금도 줄고 어머님도 혜택 더 많이 받으세요.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그럼 서류 좀 보자.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철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목차를 읽는 척 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금융거래 및 통장 관리 위임 동의서, 요양시설 입소 및 의료행위 동의서. 속으론 우라가 치밀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천천히 무심한 척 넘겼습니다. 그리고 슬쩍 안방으로 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안방 책상 위 CCTV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철, 며느리 손동작까지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래, 다 찍혀라. 너희가 하는 말, 손짓, 표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찍혀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먼저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서 며느리와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진짜 조금만 더 참자. 이거만 끝나면 우리 숨 좀 쉬고 살 수 있어. 집 바로 우리 명의로 돌리고 대출 좀 땡겨서 카드빚이랑 사채부터 정리하자. 어머님은 요양원 저렴한 곳으로 알아봤잖아. 내가 자주 얼굴 비출게. 근데 엄마가 알면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상처 좀 받으면 어때? 결국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다 오빠 거야.
지금 당기나 나중에 받나 똑같잖아. 그 사이에 우리만 죽어나지 말자는 거지. 이말순 씨는 방문 틈에 서서 그 대화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엌 불빛이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찢어지는 대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얘들아, 너희 계획 소리도 잘 들어가고 영상도 잘 찍힌다. 내가 그동안 울고만 사는 줄 알았지? 이번엔 좀 다르게 살아볼 거다. 며칠 뒤 다시 구청, 경찰서,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서류, CCTV 영상 파일,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위임장 사본을 하나하나 꺼내놓자 젊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신 상황대로라면 위임장 위조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 의사도 없고 정신 상태도 분명하신데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겁나는 건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같이 처벌받게 되는 거요. 며느리가 주도한 건 내가 봐도 아는데 그래도 내 새끼거든요. 혼 좀 나야 하는 건 알겠는데 감옥까지 가면 그건 또 내가 평생 짐지고 가야 할 것 같고.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며느리가 주도하고 아들이 따라간 정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신 아드님이 이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요. 그게 어르신께도 아드님께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내 앞에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면 나는 딱 한 번만 살려줄 거요. 대신 내 집만은 못 준다고 그건 꼭 적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에 무언가를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르신 서류 더 가져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 저희도 동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만 마음 단단히 먹고 계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옅은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당신이 지키라던 집 이제 나도 한 번쯤은 내 편이 되어보려고. 작전 당일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부침개를 부치며 일부러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국은 된장에 두부, 호박, 버섯까지 넣어 푹 끓였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흥얼거리면서도 가슴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냐? 긴장은 무슨. 사람들 온다니까 집이 너무 썰렁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으며 대꾸했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멸치볶음 접시를 놓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젊은 변호사와 동네 지구대에서 봤던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온 그들을 보자 며느리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가족 서류 정리하는 자리에 경찰을 부르셨어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른 거다. 남이면 그냥 문 잠그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근데 내가 며느리이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제대로 보고 들으려고 부른 거다. 서랍에서 이미 복사해둔 위임장 사본과 등기 진행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니들이 낸 거지?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말순 어르신께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대화와 서류 작성은 어르신 동의하에 녹화 녹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휴대용 카메라를 켰습니다. 찍히는 붉은 불빛이 방 안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도둑입니까? 가족끼리 하는 일에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서 그런다. 멀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이면 필요하면 끊어내고 끝내면 돼. 근데 가족이면 한번 잘못 엇나가면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해.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제대로 보려고 그런다. 아들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수야, 너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아들은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럼 지금부터는 선택해라. 네 마누라 옆에 설 건지 아니면 내 옆에 설 건지. 둘 다는 없다. 변호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합니다. 잠시 아주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걸리 냄새, 전 부친 기름 냄새, 누군가의 숨막히는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한데 난 엄마 편 들 거야. 뭐? 현수야,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집 나중에 결국 다 오빠 거야. 나는 그걸 그냥 조금 앞당기려고 한 것뿐이라고 몇 번을.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적어줬다던 해야 할 일 목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볼펜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 몰래 찍기 어렵다면 엄마 설득해서 인지검사 기록 남기기, 치매 의심 소견 나오면 법원에 성년 의견인 신청, 집, 예금 보험 전부 우리 쪽 현수 명의로 묻기, 요양원은 중간 가격대로 자주 안 가도 죄책감 덜 드는 곳으로. 경찰관이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다들 나만 나쁜 년 만드세요. 현수 오빠는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같이 계획 세웠잖아. 같이 계산기 두드렸잖아. 어머님 혼자 두면 언젠가 사기꾼들한테 다 빼앗긴다고 내가 얼마나 설득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다. 나는 이미 너 같은 며느리한테 한 번 속을 뻔했으니까. 구체적인 법적 절차, 형사처벌 여부, 앞으로의 소송 같은 것들은 변호사와 경찰이 하나하나 도와줬습니다. 복잡한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단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2번 다시 이 집에 발 못 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으로 나가는 어떤 서류든 가족이라도 대신 도장 못 찍게 그걸 제일 먼저 막고 싶어요. 현수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기회는 준다. 근데 돈으로 주는 기회는 아니다. 내 집은 못 준다.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지켜온 집이다. 대신 내 인생 바로잡을 기회를 줄게. 아들이 울먹이며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라. 30살이라고 생각하고 원룸 하나 전세든 월세든 얻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카드도 대출도 누구 탓도 하지 말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나도 그랬다. 남편 죽고 빚더미 올라앉았을 때 남 탓 안 했다. 그게 살 길이더라. 며느리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해요? 나니까 어머님 요양원이라도 알아보고 집도 관리해 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인생에서 오래된 한 장의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허전한 소리였습니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옆집 담벼락 너머로 개나리가 피고 지고 대신 장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여전히 허름한 구두 수선집 문을 열고 있습니다. 손님은 예전보다 더 줄었지만 하루에 2켤레만 고쳐도 밥값은 나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괜히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어느 날 혼자 방 안에서 죽어 있는 거 아닌가? 몇 날 며칠을 아무도 모르고 방치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라도 자식 집에 더 붙어 있어야 하나? 며느리한테 더 잘해야 하나? 그런 생각에 더 먼저 자식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설날, 추석, 아무 때나 용돈을 쥐어주고 반찬을 싸다 주고 안 하던 부탁도 대신해주고 그러면 그게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남 탓도 자식 탓도 안 한다. 내 집은 내가 지키고 내 노후도 내가 결정한다. 현수는 작은 월세방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치킨 한 마리, 편의점 맥주 한 캔을 들고 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일당 이만큼 벌었다. 예전 같았으면 입이 먼저 나갔을 것입니다. 야, 그 돈 모아서 집이나 하나 사라. 언제까지 월세 살 거냐. 부모 있는 것도 자산이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몸 망가지면 돈이고 뭐고 소용없다. 너도 내 인생 잘 지켜라. 그 누구한테도 맡기지 말고. 밤이 되면 대문 위 작은 CCTV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서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같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지킨다. 이제는 남편 말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사는 거다. 창문을 열고 서늘한 밤바람을 들이마십니다. 저 멀리 도로에서 나는 차 소리, 골목길을 지나는 발자국 소리, 어느 집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여 들어옵니다. 그 소리들을 들으며 조용히 자신에게 말합니다. 말수나 잘했다. 이번엔 울면서 참지만은 않고 내 편을 내가 들어줬다. 그거면 됐다.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사람은 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정을 이용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이른둘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에 최소한 몇 번의 봄은 더 올 것이고 그때마다 이 집 담벼락에는 꽃이 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찍힌 전기세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나는 내 집을 지켰고 결국 나도 나를 지켰다. 30년을 허리 휘어가며 지켜온 그 집이 결국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큰 구원 역시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